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186화로 돌아왔습니다. 네, 벌써 186화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요. 이번 주제 아주 독특했죠. 네. 제가 읽어보자면 연애하려고 뭐까지 해봤니? 입니다. 의미심장하죠. 아, 그렇죠. 네, 다들. 이제 AI 사주에 이어서 연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MZ세대의 거의 대표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 MZ세대가 아니어도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기도 해요. 그렇죠. 항상 집 1, 집 1 이렇게 되는데 도대체 이성을 어디서 만나? 라는 질문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그러잖아요. 누구 이제 애인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만났어? 맞아요. 네. 맞아요. 도대체 맞아요. 어디서 만나니? 소개를 누가 그렇게 해주는 거야? 뭔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직장인이 아니지만 직장인들은 정말 이제 루틴이 뻔하기 때문에 이성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시대인데요. 그래서 그 말 많이 듣지 않으세요? 막 이제 막 만날 사람이 없어라고 하면은 친구들이 다 너가 그렇게 외부 일정이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이 없어? 라고 하거든요. 근데 외부 일정은 진짜 외부 일정이라서 사실 맞아요. 일적으로 만나는 사이에서 그게 쉽지 않고요. 뭐 맞아요. 지속적인 관계로 이어지지 않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라고 만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맞아요. 네. 그리고 저희 시장은 이제 여성분들이 많아서 맞아요. 네, 맞아요. 성비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뭐 소개팅 어플, 이제 동호회, 헌팅, 뭐 혹은 이제 헬스장에서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만나신대요. 네. 헬스장에서. 요즘에는 그 원정을 다닌대요. 응? 헬스장을 내가 가는 헬스장에서 이제 연락처를 물어봤다가 거절을 당하면 이제 민망하니까 원정을 다닌다던데요. 저도 듣기만 해서 최근에 또 얘기 나왔던 게 교보문고에서 맞아요. 그거 네. 공지까지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공지 붙었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얼마나 그렇게 많이 했길래? 근데 참. 저도 광화문 교보문고 자주 가는데 전 뭐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눈에서 벗어난 인간들인가 봐요. 오케이. 네, 그럴 수 네네. 있죠. 그리고 한때 그 클라이밍 동호회에서도 아. 굉장히 핫하게 많이 만나셨고 네네. 그렇게 얘기 들었었어요. 아. 클라이밍이 워낙에 이게 잘 봐줘야 되고 떨어지는 것도 봐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조금 유심하게 그런 부분들의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네, 하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막 글로 보기로는 해외는 헬스장에서 진짜 커플이 많이 된대요. 같이 취미가 또 헬스라면은 좋은 것 같긴 해요, 저는. 그쵸.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개인 운동할 때 서로 말 걸지 말자, 혹은 이제 좀 방해하지 말자 개념인 것 같은데 해외는 서로 이제 자주 마주치면 눈인사를 기본적으로 하고 도와주다 보면은 사랑이 싹 튼다고 하더라고요. 눈인사. 네. 정말 그 작은 스파크가 엄청 커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이제 3년 만에 헬스장 가시나요? 헬스장은 아니고 저는 요가 하러 갈 것 같습니다. 그쵸. 요가도 좋습니다. 발레도 해보고 싶긴 해요. 네. 발레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해보셨어요, 작가님? 저희 필라테스에서 네. 발레까지 하거든요. 약간 접목시킨? 그래서 바레라고 해요. 그러니까 들어봤어요. 원래는 바렐이라고 하고 발레라고 하는 건데 합쳐서 발레 단어가 있거든요. 네. 아무튼. 근데 시키시는데 안 되는 동작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키지? 그러니까 신체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이제 선생님은 하고 계세요. 그럼 이제 오케이. 선생님이잖아요. 저도 1번인데요. 근데 확실히 라인이 예뻐지는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살이 엄청 빠진다고 힘듭니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나중에 한번 하게 되면 또 특집으로 한번 네. 초보자 애기 기린이 된다고 하던데 어. 그 한번 이야기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하게 되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작가님은 약간 이성을 만나는 수단 중에서는 어떤 게 좀 가장 효과적이셨나요? 특히 일할 때. 인 그러니까 것 일에 같습니다. 집중하고 있을 네네네. 때 오히려. 네네. 그래서 그 하나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온 관심을 쏟는 회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스파크가 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저는 이제
미술관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할 때 가끔 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정말 커플이 많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네. 너무 힘들고 이제 아, 그 긴 시간을 한 공간에 같이 있잖아요. 아무리 미술관이 커도. 네. 그래서 같이 밥 먹거나 잠깐 이야기를 나눌 때도 그 힘듦을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다 보니까 거기서 커플이 생기는 걸 많이 봤는데 저도 일부분 공감했어요. 아, 이렇게 힘드니까 끝나고 맥주 한 잔, 끝나고 같이 이야기하거나 이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좋구나 했었습니다. 에버랜드 알바 같은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정말 하루 종일 서 있거나 막 이렇게 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그런 직구는 특히나 그런 것 같습니다. 빨리 친해지고. 네, 맞아요. 여러분들 미술관에서 알바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주변에서 얘기 듣기로는 겨울에 스키장 아, 알바가 그렇게 핫하다고. 작가님은 어떠세요? 근데 저는 그냥 우연한 기회는 대학생 때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오, 그냥 이제 교양 수업 듣고, 맞아요. 네, 그냥 카페에 있고, 맞아요, 그냥 맞아요. 친구들이랑 구경하고, 이러다 보면 마주치는 이제 이성들이 많다 보니까, 음. 그때가 가장 좀 우연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혹시 연애를 해보기 위해서 이제 자기 개발 혹은 이제 새롭게 만든 취미 같은 것 같이 스스로를 바꿔본 경험도 있으신가요? 저는 가장 간편하게는 머리 스타일 바꾸는 거? 오. 네, 약간 머리가 그치 요즘에 미용실 안 갔지 너무 무겁지 하면 한번 가가지고 스치고 약간 그런 형태로는 진행을 해봤고요. 취미를 바꾼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야, 네. 혹은 약간 아까 말한 것처럼 헬스장에 사람이 많다고 하니 아, 한번 가볼까? 한번 가볼까? 뭐 이런 거는 해볼 수 있겠죠? 그쵸, 그쵸, 그쵸. 얼마나 호기심을. 순수하고 귀여워요. 맞아, 저도 그런 건 참 귀엽다고 생각해요. 예, 예. 그러니까 저도 막 일부러 한 거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 거울로 본 내가 좀 올바른 자세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좋은 생각인데요. 그쵸. 네. 그래서 왜냐면 제가 컴퓨터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등도 굽고 목도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좀 남들이 본 내가 바른 자세로 앉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필라테스랑 헬스를 하다 보니까 네네네.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에 속하다 보니까 주변에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나도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에 이성을 만난다면 네. 저렇게 건강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인식이 조금 바뀌긴 하더라고요. 너무 좋은데요, 그거는. 그렇죠. 좋은 네네네. 방향으로 바뀐 것 같긴 해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소개팅 어플이 워낙 보편화가 되어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해 보거나 혹은 제 주변에서도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몇 가지를 적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인에게 들었던 것 중에는 제일 유명한 거 틴더가 네. 있고 또 혹은 이제 튤립이라는 게 있대요. 들어봤어요. 예, 예, 이게 가치관 소개팅이라고 해서 외모보다는 이제 나는 티키타카 혹은 결이 잘 맞는 사람이 중요하다 하는 분들은 요거를 애용한다고 하고요. 네. 그거 외에도 요즘에는 당근이나 당근이요? 네, 당근도 소개팅을 해요? 그게 당근을 통해서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창구가 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물건 거래하다. 전 또 당근에 코너가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당근을 안 써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지만 아, 맞아. 그 얘기도 요즘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요즘 블라인드에서 만든 그 직장인 소개팅 어플이 있대요. 들어봤어요. 네. 직장인들한테 굉장히 유명하고 핫한 어플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모르는. 그런 것 같아요. 동생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골드 스푼이라고 있는데 네. 이게 좀 본인의 자산이나 혹은 이제 학업, 성취도 같은 걸 이제 인증하고 나서 쓰는 그런 어플이래요. 네네. 저는 써본 적이 없지만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좀 위험한 점이나 혹은 아쉬운 점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을까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어플이 보편화되면서 좋았던 점은 그런 이렇게 세분화되는 형식들이 많아졌다. 그게 되게 장단점이 있잖아요. 누군가는 너무 나누는 것 같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지표가 된다 하시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잘 구분해서 나한테 맞는 걸 사용해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위험성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내 주변에서도 그 사람을 모르고 그리고 나도 모르고 그 사람이 속한 세계를 모르고 있다 보니까 의심
아, 대한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네요. 그쵸. 네. 약간 로맨스 스캠 같은 것도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불안도도 되게 높아질 것 같고 약간 자기만의 테스트가 항상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기준 같은 게 있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아웃 약간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행동을 하네라고 하면서 나는 약간 이런 부분 맞지 않네 하는 자기만의 테스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테스트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겠다. 사람마다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맞아요. 이게 막 이제 뭐 소모임이나 아까 말한 뭐 클라이밍 하면서 만나면 이제 면대면으로 먼저 만난 다음에 카톡으로 연락을 취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거 아니에요? 네. 관계라는 게. 그러면 어쨌든 간에 내가 경험한 거를 바탕으로 이 사람을 추측할 수가 있는데 온라인에 써 있는 소개글이나 그 사람과의 대화 방식이 어디까지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감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는 게 워낙에 보편화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방법을 아예 못 쓰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더 쓰면 쓰지.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내가 좀 건강한 연애를 하고 싶다면 아까 지연 작가님이 딱 말씀하신 것처럼 아 나는 이 선을 넘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나를 지키기 위한 그런 기준선을 만들어 두고 그거를 바탕으로 사람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한 번은 만약에 그런 의심이나 불안 같은 게 좀 생겼다라고 하면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물어봐야죠. 네, 물어봐야죠. 중요하죠. 네, 그랬을 때 또 상대방이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나의 생각도 좀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연애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핑계를 대려면 사실 되게 많잖아요. 뭐 일상이 바쁘기도 하고, 맞아요. 혹은 이제 돈을 더 모아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네. 혹은 이제 아 내가 좀 생각 이상형에 부합하는 삶이 없다. 같이 이제 연애를 가로막는 장벽 같은 게 되게 많다고 느껴지는데 네. 작가님이 생각하는 가장 큰 요인은 혹시 어떤 걸까요? 저는 저요. 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인 거. 오. 제가 며칠 전에도 잠깐의 그런 이제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진지하게 할 때 네네. 그 저희의 스트랭고 대표님이셨던 여름 대표님이 저에게 가장 그 촌철살인 같은 이야기를 해줬는데 가장 기억에 남아요. 핑계다. 아, 그 말이 저는 너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생각했을 때 바쁜 일상 그리고 경제적 부담 그리고 눈높이 같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 기준이고 그걸로만 사람을 어쨌든 처음에는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연애 기간이 길어지든 짧아지든 그거에 대해서 한 번쯤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으면 더 피하게 되는 주제들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 핑계다라는 말을 듣고 제 모습을 돌아봤을 때는 핑계 맞아요. 너무 핑계 맞고 연애는 연애, 일은 일이라고 이렇게 따로 떼어놓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핑계가 됐고 바쁜 일상 속에서 그러면 나는 이 연애를 또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하는 그쵸. 그 부분이 같이 고민이 돼야 되는데 이거 나중에 일단 일 먼저 이렇게 되니까 저는 그게 핑계처럼 보인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장벽에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은 나다. 나의 객관화가 필요한 것이었다. 네네. 그 생각을 하면서 눈높이야 당연히 기준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한테 맞는 기준은. 근데 이제 그 외의 문제들은 따로 내 삶과 분리를 해두는 게 아니라 같은 선상에 놓고 봐야지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네 저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읽었던 것 중에 되게 저도 일이 바쁘면 딴 걸 못하는 편이니까 아 이거를 좀 변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그걸 깨게 된 계기가 네.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할 거고 남자친구를 할 거면 그 역할을 어쨌든 수행을 해야 된다. 맞아요. 라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내가 여자친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면 연애를 안 하는 게 맞다? 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바빠도 연애를 하고 싶으면 그 역할에 대해서 최소한의 노력은 하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작가님은 큰 장벽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써두긴 했어요. 부족한 자기 객관화. 진짜? 근데 이제 타인의. 타인 내가 아니고. 그죠? 저는 언제나 자기 객관화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라 그건 인정해요, 그쵸. 진짜로. 근데 저는 오히려 상대방을 너무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 제 조건을 포기를 하더라고요. 희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큼의 양보를 해야 되는데 아 더 나아가는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이제 지연이가 바쁘니까 내가 더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네. 그게 결국에는 내
영역을 남한테 넘기는 거라 나중에는 그 영역을 넘긴 거에 대한 보상 심리가 무조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흔히들 내가 착해서 양보하는 거야 라는 미묘한 생각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착한 아이 컴플렉스 있는 사람들은 아니 나 희생한 거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고 보상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다 그 집부렁입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렇죠. 자기 보상이 분명히 필요할 정도로 양보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운한 거고. 근데 그거를 상대방은 또 모르고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양보를 했다, 이해를 해줬다라는 거를 근데 말을 하지 않는 이상. 그거를 상대방 입에서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아, 근데 너가 할 소리는 아니지 않아?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어 기제인데, 그러니까 제3자가 얘기해 주는 게 가장 좋긴 해요. 본인과 비슷한 성격에. 왜냐면 타인이 그 얘기를 하면은 너 지금 너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나를 몰아세우는 거 아니야? 라고 또 공격받는 기분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면은 둘 다 객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서로 얘기하고 계속 이제 나아가면서 자기 모습을 계속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노력이 그쵸. 필요하네요. 예. 좋습니다. 어렵지만 이걸 한 번에 우리가 해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럼요. 계속 그 과정 속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연애를 주제로 한 책이나 콘텐츠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있는지 이거 질문 있네요. 네. 마지막 질문인데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자기 객관화가 정말 필요하고 여기에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된다라고 느낀 점 중에 하나는 네. 그러니까 천방지축 나 자체로도 괜찮아라는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내가 인지를 열심히 하고 있어야 된다. 내가 나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막 마스터로서 조종한다 생각할 정도로 객관화를 하면 좋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성격에게는 좋다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엔드쌤의 사랑방이라는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엔드쌤이 이제 사랑과 관련된 조언을 많이 해주세요. 오. 저는 이분이 추천해준 책을 이제 좀 이따 소개를 할 건데 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심리학자분들께서 워낙에 사람에 대한 애정도가 높으니까 사람을 공부한다고 여기는데 네. 컨텐츠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영상 중에 하나가 모든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정에서 적당하고 풍만한 사랑을 받고 자랐으면 회피형이든 불안형이든 공포의 회피형이든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게 너무 안타깝다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환경에 대한 게 너무 안타깝다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이렇게 넘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어른들이 다 부족함 없이 안정적인 연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이 채널 보면서 좀 인류애를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제 연애하려고 뭐까지 해봤니 얘기 중인데 그럼 네. 이제 주제에 맞춰서 책 추천해볼까요? 저는 약간 조금 강렬할 수 있는데요. 예. 뭔가 노린 건 아니었고요. 실제로 이 책이 너무 떠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가연 작가님이 2021년에 독립출판으로 출간하신 사랑은 정신병이라는 책입니다. 심지어 제목 옆에 점이 찍혀져 있는 게 상당히 단호합니다. 맞습니다. 우선은 작가 소개부터 조금 소개를 드릴게요. 네. 가연 작가님은 전 세계를 다니며 많은 걸 누릴 수 있음에도 나는 외로웠다. 매번 처음 만난 사람들과 낯선 목적지 그곳에서의 짧은 머무름은 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처럼 느끼게 했다라는 소개가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 언제나 마음 한구석은 공허했고 관계들은 나의 전부 같아 버리기 어려웠다. 그러기에 소중히 여겼던 관계들이지만 예상치 않게 끝났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끝난 관계로부터 파생된 생각들을 문장에 담을 때면 종이에 마음이 번지듯 속상함이 줄어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별을 겪거나 혹은 사랑을 시작할 때 그 설레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혹은 이제 너무 힘든 마음을 주체할 수 없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든 발현이 되는데 그걸 가연 작가님께서는 글이라는 플랫폼에 담아주신 것 같습니다. 책 속에서의 한 문장을 뽑아주신 것들이 너무 재밌었는데 아침부터 우리 집은 시끄럽다. 이유는 내가 지금 이불 속에서 3시간째 펑펑 울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의 이별은 이번이 3번째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은 모두 나의 이별이 마치 연례 행사인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고 이제 작가님께 하셨냐면 딸, 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직도 더 흘릴 눈물이 남았어? 라고 해보셨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생분이 언니 어떻게 하면 3번이나 차요? 이 정도면 언니가 문제 아니야? 라는 질문도 있었고요. 그거 좀 상처일 텐데. 그리고 친구분은 친구야
나도 이제 지겹다. 너 걔랑 또 만나면 진짜 절교야. 라고 음. 이런 문장들. 1화 나만 나옴. 약간 이 카테고리 안에 있었던 13쪽의 내용이었는데요. 63쪽에서 2화의 부제가 나만 이래예요. 그래서 한 해 한 해 나의 난자가 늙어간다고 해도 말이다. 나만큼은 나에게 결혼을 강요하고 싶지 않다. 라는 문장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때 읽다가 제가 느낀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유 없는 이별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하나 때문에 꼭 헤어졌어라고 사실 특별하게 얘기하기 참 어려운 게 저는 그쵸. 이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음. 복잡한 게 켜켜이 쌓이다가 나중에 폭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니까요. 근데 네, 그거를 사실 평소에도 연인들이라면은 조금씩 얘기를 하고 좀 노출을 했을 건데 네, 네. 서로가 못 알아봤거나 그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이제 그거를 다 놔버리고 싶을 만큼 지쳤거나 했을 때 그런 이별이 생긴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자의 한마디가 아쉬움 없이 사랑하세요. 사랑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니까요. 다들 겪는 헤어짐, 회복, 만남에 대한 이야기지만 독특한 저의 에피소드로 써내려가 보았습니다. 소소한 재미와 위로를 받으셨으면 한다는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사실 조금 안쓰럽다. 어느 부분에서는 네네. 내 모습의 일부분도 보이잖아요. 글을 읽다 그쵸. 보면. 그래서 네, 네. 얼마나 애썼던 마음들 그리고 그 이전의 마음들이 생각나서 저는 저를 생각하면서도 참 잘못 발현됐던 부분들은 고쳤어야 됐고 아, 그리고 냉철하게 끊지 못한 지점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근데 그 과정이 있어서 현재 내가 있는 거니까 제가 지연 작가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핸드폰을 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여기 이게 그 100일 정도 사귄 남자친구분과의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 책이 2021년에 1년. 나왔고 네. 그 결혼을 하셨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서 지금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인스타그램 들어갔는데 2023년이 마지막 게시물이라. 2022년에 결혼하셨습니다. 진짜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분과 하신 건지 모르지만 우와. 네, 그래서 지금 봤는데 사랑에 그랬구나. 올인하셨던 걸로. 네. 오늘 주제랑 진짜 딱 맞는 책인 것 같아요. 그 과정을 다 담은 책이 아닌가 싶네요. 저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유튜브 채널에서 추천해 주셨던 책을 가져왔는데요. 네. 앤드쌤의 사랑방에 이제 이유정 상담 심리 전문가가 실제로 이제 뒤에다가 소개글도 써주셨고요. 어머. 나는 왜 사랑할수록 불안해질까라는 책입니다. 네. 제시카 바움이라는 작가님이 지으셨고요. 네. 여기 보면은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애착 유형이 다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목에서도 아실 수 있다시피 불안형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유도 없이 상처받는 관계를 반복한다면 애착 유형 심리학이라는 이제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전에 크래커스북에서도 추천한 적 있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라는 이제 유은정 전문의께서도 추천사를 남겨주셨는데요. 이게 목차들이 하나같이 주옥 같은 문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를 잃지 않고 사랑하는 법, 상처받는 관계를 반복하는 이유, 참는다고 괜찮아지지 않는다, 사랑하지만 놓아야 하는 인연,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 내면 아이와 소통하는 법 같이 하나같이 내 이야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이 네. 책을 읽을 당시에만 해도. 이제 나를 잃지 않고 사랑하는 법에 나온 이제 내용을 조금만 읽어보자면 네. 불안형 애착은 자신이 반복해서 버려질 거라고 걱정하는 오래된 상처 탓에 뿌리 깊은 내적 불안 정서가 형성되면서 생겨납니다. 이런 감정은 역설적으로 상대를 더 멀어지게 할 뿐인 행동을 낳기도 하죠. 예를 들어 메시지 수십 개를 연달아 보낸다든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내용에 집착한다든가, 질투하며 숨막히게 군다든가, 약간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의 시간과 관심을 붙들어 둬야 돼만 한다고 느끼는 절박한 욕구와 두려움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나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결국에는 이제 어린 시절에 내가 부모님과 형성했던 애착 유형에서 생겨나는 게 많은데, 네. 그래서 내면에 있는 아이를 많이 들여다 봐야 된다고 해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지? 내가 왜 이렇게 퍼줘야지만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거지? 그게 어느 뿌리에서 기원을 하는 것인가? 네. 라면서 이제 내면의 아이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불안형이 왜 그렇게까지 집착하고 연락하는지를 안정형이나 회피형들은 이해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네. 108페이지에 나오는데요. 네. 불안형의 당기기 전략입니다. 음. 그러니까 불안형들은 마음에 항상 사이렌을 들고 다닌대요. 아. 그래서 곧 버려질지도 모르겠다는 조짐. 그러니까 상대방한테서 연락이 없다거나 원래 평상시에 해던 것보다 좀 애정도가 떨어져 보인다라고 했을 때 이제 사이렌이 이제 삐용삐용 울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일종의 애착 경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내가 안정적인 상태이다가도 이제 교감 신경 흥분 상태로 들어가면서 투쟁 도피 반응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상대방을 계속 얻기 위해서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게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에 대답을 안 해주는 날 불안하게 만들었어가 아니라 사실 내가 나 자신을 불안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상대방의 신호를 나를 버리겠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네. 아, 바쁜가 보지 하고 이제 넘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내면의 아이를 들여다 보면 그게 가능한데 아닐 경우에는 그런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말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또 느낀 점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사랑을 주는 삶을 만나야 되는 것도 맞고 상대방이 원하는 연애를 나도 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여기거든요. 그래서 사랑하지만 놓아야 하는 인연이라는 게 있는데 네. 저도 예전에 어떻게든 서로를 뜯어고치는 연애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서로한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 전 좀 위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이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해 주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랑을 쏟아봤자 완전히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 뿐이라면 그 관계를 놓아주고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깨닫는 것이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서로의 방식이 맞지 않으면 누군가를 탓하지 말고 그 방식을 제공해줄 사람을 만나는 게 현명한 것이다. 라는 좀 깨달음을 얻었었습니다. 작가님이 얘기해주신 사랑하지만 놓아야 하는 인연이라는 문장 자체도 참 그냥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약간 아쉽다, 약간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읽고 나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우리가 서로를 봐야 되는 네.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딱 말씀해주신 그 지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아쉽네? 근데 여기서 끝. 거기서 생각을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아쉬운데? 한 번만 더 연락해볼까? 우리가 둘 다 바뀔 마음이 있으면 변하지 않을까? 라는 게 과연 내가 더 에너지를 쓸 수 있는지는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더라고요. 그죠. 어떤 걸 하든 선택이기도 하니까요. 네네네. 근데 이 여기서 나오는 어떤 유형이야, 불안 애착 유형이야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유형일 경우에는 이렇게 트레이닝하면서 해볼 수 있어라고 좀 제안해주는 책 같아서 네. 약간 길을 잃었을 때도 읽기 너무 좋은 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정말. 너 불안형이야? 하고 끝나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네네.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거 그렇군요. 이래야 되는데, 예, 그래서 끝에 이제 해결법까지 같이 나오니까 되게 좋은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가끔 연애를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연애를 하고 있으면서 또 좀 고민되시는 지점들이 있으신 분들에게 한번 읽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책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또 이제 재미있는 연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이제 다음 주제도 재밌는 거를 준비했죠. 네. 네, 187화의 주제는 프로 엔잡러가 들려주는 부업의 세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만한 엔잡러들이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열심히 떠들어 볼 테니 저희는 또 다음 주에도 만나 뵙길 희망하고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